생각하면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얘기 꼭 물어봐요. 그래서 뭐 피부과 다니시는 분, 피부 관리만 다니시는 분, 아니면 두 개 요즘은 거의 다 병행하세요. 급하게 할 건 피부과 가시고 그냥 유지 차원에서 관리실 다녀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먼저. 그러면 이분의 관심도가 나오겠죠. 이분이 관심도. 그리고 제품은 어떤 걸 쓰세요? 라는 얘기를 꼭 물어보고요. 아, 그거 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네요. 라는 게 항상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진단했으면 전체적으로 제가 몸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어깨는 많이 뭉쳤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 뒤를 보면서요. 두피도 한번 머리 두께 보고요. 그리고 두피 보면 어때요? 머리숱이 어때요? 빽빽해요? 어때요? 이거 좋아요? 없어요. 비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되게 얇아요. 머리가 돼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나 머리숱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보면서 이렇게 다 살펴주세요. 그리고 특히 볼 때 귀 주변. 귀 주변 꼭 보세요. 왜냐하면 귀 주변이 거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뭐 피지선이 많다던가, 그리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귀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호르몬 때문에 귀에서 꼬리꼬리한 냄새 나고, 뭐 나이 들면 그리고 나이 들면 냄새 나는 게 다 귀뒤예요. 그래서 귀뒤 잘 씻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고요. 이런 데 피지선이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꼼꼼하게. 남자들이 뭐 이렇게 많이 네,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리고 눈썹하고 남자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귀털하고요. 눈썹이 길어져요. 그래서 눈썹을 커팅을 하거든요. 희한하게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거든요. 그거 호르몬이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귀 안에 막 깃털 깎죠. 그거 다 호르몬이에요. 지금보다 우리 신랑 잘라졌네. 맞아요. 슬프다. 자, 그래서 목뒤나 이런 거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먼저 봐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던지는 멘트는요, 꼭 확신은 하지 마세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어났을 때 뭐 한다? 양자기를 한다. 그래야 파마넥스랑 이런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임상도 겉으로만 아주 만진다고 해서 빠른 임상이 나오진 않아요. 파마넥스를 빼독을 한다던가 이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리는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증상만 덮는 거. 그럼 앞으로 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하고, 평생 관리실 다니실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다니고 싶다. 다니고 싶죠? 얼마예요? 티켓이? 자, 이렇게 해서 목 뒤도 한번, 이 사람은 마사지하고 뭐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는 한 번씩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나뭇잎이 노화가 되면 낙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분이 빠진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 만지면 되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딱 만지잖아요. 이렇게 딱 만지면 뻣뻣해요. 그건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침이 튀겠다. 뭐라 그래요? 물 많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뭘 제품을 발라야 돼요 이런 얘기보다요,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줄 때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분이 모자라 물을 잘 안 드시나 봐요. 아니면 커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물을 드실 때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드셔주셔야 몸의 흡수가 돼요. 물만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이 돼요? 누우면 막 마음을 닫아요. 처음에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과한 걸 권할 걸 알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로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물 마시고 미스트 뿌리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는 이 사람이 뭔가 그러지 않구나라는 걸 마음을 좀 열어주고. 그래서 몸도 한번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딱딱하신 분들은 어때요? 순환도 그렇고요. 근막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두피에 근막이 유착 되어요. 그러니까 굳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어깨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딱 누웠을 때 어깨가 한쪽에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왼쪽이 더 어렵다. 이건 뭐냐면 어깨가 아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깨 아프시죠? 라고 하면 대번에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팔이 올라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이분은 오늘 포인트 클렌징을 안 하셨죠. 그렇지만 포인트 클렌징을 다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포인트 클렌징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포인트 클렌징은 제품을 절약하는 방법. 다른 제품은 절대 쓰지 않지만, 섞지 않지만 그래도 제품을 아낄 건 정확하게 아껴 써야 되죠. 퍼프에 정수기를 물을 묻혀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제품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퍼프에 물을 묻히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로 전체적으로 포인트 리무버를 해줍니다. 뚜껑은 관리실에서 다 여시고요. 그리고 다 펌핑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여는 시간만으로도 되게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지금 포인트를 안 하셔서 그렇지만 돼 있으신 분들은 되게 진하게 잘 안 지워지거든요. 충분히 불려서 닦아주시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도 주름이나 그리고 노화가 시작하면 어디에 주름이 많아요? 입술하죠. 그쵸, 빨대주름. 진짜 빨대예요. 남자는 담배, 뭐 여자는 빨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클렌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크리미 클렌징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크리미 클렌징으로 클렌징을 해줘요. 그리고 관리실에선 제품을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덜어서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렌징을 할 때도요. 흑호수를 먼저 발라주세요.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평상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아, 그럼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소개받고 왔어요. 아, 소개받고 오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어떻다고 관리 얘기하시던가요?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제일 편한 게 소개예요. 왜냐하면 반대극복이나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소개예요. 그래서 잘 되는 집은요, 계속 신규를 받는 게 아니라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있는 고객을, 우리도 명단 계속 물건없죠. 있는 고객을 계속 저기 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발라놓은 다음에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물일 거예요. 네, 아까 리즈 파악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관리 안 해요. 그런데 처음 소개받고 온 사람들은 네네네네. 대부분이 돈 쓰는 사람이 돈을 더 잘 쓰거든요. 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돈도 안 쓰더라고요. 그쵸. 아, 이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요거를 연습하실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손에 힘을 뺀다. 그리고 주의할 건 뭐냐면요, 밀착한다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못하면 떨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고객들은 어디서 감동을 받냐면 막 이런 현란한 스킬이 아니라 토너 하나 닦을 때 정성스러워. 그리고 나 터번 한 번 할 때 그 느낌을 보지. 예를 들면 관리 막 잘했어요. 막 터번을 막 이렇게 막 찍찍 붙여요. 이런 거에 되게 기분 상해요. 근데 그냥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냥 해주면요, 아,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초보 선생님들은 뭐라는 얘기하냐면 절 뭘 보고 초보인데 뭘 보고 되게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런 하나하나 그냥 작은 거 있죠. 그런 거여서 하실 때요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힘을 빼고 하고요. 요즘은 테크닉 힘 안 주고 아주 살살 하잖아요. 천천히 하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렌징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거 도포 스킬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매뉴얼 테크닉에 배우셨죠? 그래서 하시고요. 꼼꼼하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해주시면 되고 아마 여기 관리실 하시는 원장님 아까 계신 것 같았는데 보면 별거 없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렌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꼼꼼하신 분들은 해면 때문에 관리실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해면을 여드름 했던 사람 썼다가 이 사람 썼다가 이 사람 썼다 하잖아요. 대몬 가실 때도요 되도록이면 일회용 해면이나 일회용 코인 티슈 쓰세요. 이 해면 때문에 대몬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설명도 했어요. 갈바닉을 여러 사람 쓰는 갈바닉을 많이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위생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해면도 남이 사탕 있는 거 쓰시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고요. 자, 요 해면도 자, 배우죠. 요거는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데모하는 방법보다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워서 하는 거니까 그런 순서 감안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요즘 버블 디클렌징이나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디클렌징을 뭐를 해주냐면 저희 퓨어 클렌징 젤 있죠. 퓨어 클렌징 젤을 미스트에 섞어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물에다 섞으시면 3일 이상 가시면 안 돼요. 상해요. 그것도 이제 티업이 되겠죠. 그래서 미스트에 퓨어 클렌징 젤을 넣고 거품을 내세요. 그래서 이 거품 낸 걸로 딥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섞을 때 비율은 거의 5대1 정도 하면 돼요. 많이 안 섞으셔도 돼요. 미스트에 섞으면 오래 가요? 네, 미스트에 섞으면 그 변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물은 잘 상하고, 그죠? 미스트에 하면 괜찮다라는 거 하시고요. 요것도 팩볼에다 부려드릴게요. 자, 항상 우리 데모할 때 막 제품을 얼굴에다 대고 짠다던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거품으로 나와요. 그러면 고객은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저게 이제 약간 뽀글뽀글 네, 우리는 뽀글뽀글 느낄걸?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클리션 폼크린싱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요렇게 써요. 그리고 여드름 라인에도 얘가 피지 조절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는 희석한 지 며칠 정도 쓸 수 있나요? 뭐 보통 미스트에다 하면 일주일 정도고요. 물에다 하면 3일 정도 안에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품을 잘 섞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그렇게 섞어 쓰는 게 좋으면 섞어서 나오지 뭐하러 각각 나왔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모팩도 원래는 잘 권하지 않아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각각의 그냥 단품으로만 많이 사용을 해요. 관리하실 때 뭐뭐 지금 무슨 단계 말씀해 주세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고 이게 왜 좋은지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얘는 지금 클렌저인데 집에서 그냥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팩처럼 하시면 모공 디클렌징이 돼서 피지 조절도 되면서 되게 맑아져요. 여드름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유분이 많은 남자분들도 되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어떤 제품이라는 얘기도 다 해요.
지금 시연하는 거는 노멀 피부에 대한 네, 거죠? 기본적인. 근데요, 뉴스킨은요, 꼭 피부 타입을 가리지 않으셔도 돼요. 건성이니까 건성 라인으로 이제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게 너무 편한 게 어떻게 하셔도 보습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꼭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는요 한 1, 2분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핸들링을 해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또 궁금하신 거 또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오래 놔둬도 돼요, 저렇게? 너무 오래 놔두면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놔두면 관리 시간이 길어지죠. 얼굴 관리는 보통요 1시간 20분을 넘지 마세요. 그래서 팩하고 붙여놓는 시간 15분 있거든요. 그거 빼면 되게 빨리 그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팩볼을 안 갖고 와서 그 해면볼 있죠. 해면볼에 물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면볼에 물을 항상 손에 자극적이지 않게 묻혀줍니다. 그래서 얘가 좀 스몄겠죠. 얘를 조금 되직하게 하면 거품이 조금 빨리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묽게 하면 자지마. 그냥 클렌징이에요. 별거 없어요 지금. 그냥 돌리고 내리고 코 쓸어주고 이마하고 이게 다예요. 근데 별거 같아. 그죠?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하다 그냥 손 떼지 마시고 꼭 마무리는 귀 뒤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뭔가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팀 타올을 할 건데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는 이제 딥클렌징 라인까지 됐는데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약산성을 저는 오늘 이분한테 티업을 할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뉴스킨 제품으로 하는 이유가 약산성을 유지해 주는 게 피부 관리의 첫 번째라는 거 꼭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피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을 이루어져야 보호막 역할을 하고 살균 효과를 하는데 이 약산성을 유지 못 해주시면 피부에 아무 좋은 관리를 하더라도 피부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습막이 뚫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분을 넣어줘도 수분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산성 제품 써주셔야 되는데 약산성 제품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 요즘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쓰고 계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쓰고 있다 그러면 관심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라고 하고요. 두피도 피부고 얼굴도 피부고 바디도 피부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굴 약산성 보호막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라고 하면서 바디바로 팩을 합니다. 자, 바디바예요. 자, 바디바는 얘도 햇빛에 물을 붙이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누워있으면. 그죠? 네, 냄새 되게 좋고요. 자, 발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클렌징 단계예요. 클렌징 단계가 어떨 때 바디바 쓰고 어떨 때 버블 쓰고 어떨 때 루미스파예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클렌징 단계만 조금 세분화되고요. 나머지 D는 관리하는 제품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클렌징은 스페셜이든 뭐든지 다 똑같다는 거죠? 아니요. 기본은 그냥 크리미의 바디바 정도로만. 그 다음에 스페셜 같은 경우는 루미스파.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 제티켓팅이라는 말을 했는데 10번 끊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건 원장 마음이고 고객은 진료해요. 다른 관리 없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관리할 때 목적이 뭐냐면 이분을 매니아로 만들던가 아니면 뉴스킨 제품의 완전 특징을 이해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갈바닉 관리를요, 나에게는 등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10번 안에 들게 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관리를 해서 이분한테 티켓팅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분이 뭐야 갈바닉 사서 내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뭐 해주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바닉이 구매가 들어가고 젤이 정기 구매로 걸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제품 얘기하면 관리실 안 오고 티켓팅 안 할까봐 말아버려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나는 과도한 관리를 권하지 않고 제품 판매를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분을 매니아 만드는 게 국적 목적이에요. 자, 바디바로도 이렇게 충분히 팩을 발라서 스미게 하고요. 똑같이 클렌징을 해줍니다. 자, 테크닉은 똑같고요. 자, 가슴 앞에 뭐 있어요? 여드름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슴 앞까지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 뒤에 등드름 있는 분들은 바디바로 넣어서 손 넣어서 다 발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스미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고 나서 약산성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바디바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머리는 샴푸, 바디는 바디 샤워, 젤 이렇게 말고요. 처음에는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도 샴푸로 바디바로 감고 샤워도 얼굴도 뒷물도 무좀도 다 바디바로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바디바가 해프기 시작하면 그 부위의 제품을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산성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바디바 티업을 겁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관리하는 전 제품이 저는 약산성 제품이니까 집에 가서 쓰시는 제품을 약산성 아닌 제품 발라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네? 바를 게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찝찝한 마음이. 그래야 원장님들한테 계속 제품의 주문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요거 여기다 놓고